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반장의 고민수입니다. 지난 18일이었죠. 강릉 안인 지역 주민들은 깜짝 놀라서 밤에 잠을 설치게 되었답니다. 나중에 그 원인을 알고 보니까 인근에 있는 화력발전소가 시험 가동을 하면서 발생한 사고로 알려졌는데요. 주민들은 이런 일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을까 아주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반장에서는 대규모 화력발전소의 본격적인 가동을 앞두고 무엇이 문제이고 현실적인 대안은 없는 것인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함께 논의할 세 분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화력발전 대투쟁위원회 하태성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으로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강릉 범시민대책위원회 김중남 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후솔루션 캠페이너 배여진님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후솔루션 배여진 캠페이너입니다. 네, 이 세 분 모시고 이 석탄화력발전소와 관련된 출발과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 우려되는 문제 전반적으로 다 짚어볼 건데요.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서 준비한 VCR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강릉시 강동면 안인진 일대에 오는 2019년까지 5조 800억 원이 투입돼 모두 2120메가와트급 화력발전소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삼성물산과 남동화력발전이 공동으로 현재의 안인 화력발전소 인근에 추가로 화력발전소를 짓는 겁니다. 동양파워를 인수한 포스코에너지가 회사 이름을 바꾸고 발전소 건설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삼척 화력발전소의 새로운 사업자인 포스파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포스코에너지는 4,311억 원에 인수한 동양파워를 포스파워로 이름을 바꾸고 발전소 건설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정부가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탄소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확정했습니다. 네, 이대로 된다면 2050년 이전에 국내에서 가동 중인 모든 석탄 발전소가 멈춰서게 되는 건데요. 탄소중립위원회는 또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기로 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의결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다짐한 2050 탄소 중립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네, VCR 보고 오셨는데요. 앞뒤가 좀 모순되는 것 같지만 2022년 현재 전국에서 석탄 화력발전소 4기가 신규로 건설되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강릉하고 삼척에서 건설되고 있죠. 이 두 곳에 강릉과 삼척에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가 대규모 발전시설이라고 하는데 정말 이게 어느 정도의 큰 규모인지 거기에 대한 이해가 먼저 선행돼야 될 것 같아요. 규모가 각각 1,040메가와트, 이제 삼척기 조금 더 큽니다만은 이 규모가 어떤 건가 하면 원자력 발전소 1개하고 거의 네. 맞먹는 수준의 발전량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바로 이제 강릉 안인에 있던 예전에 있던 석탄 화력 발전소, 네. 그게 뭐 펠릿이나 이런 거로 바뀌었지만은 그곳이 한 300 정도 메가와트 정도 되니까 6.5배에서 7배 정도의 규모의 더 큰 규모로 가지고 있고, 그래서 뭐 친환경 이런 얘기가 여러 가지 나오고 하지만은 사실상 그 규모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만큼의 대규모여서 지역에 있어서의 자연 환경을 갖다가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삼척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삼척 역시 마찬가지. 얼른 머릿속에 안 들어오실 거예요. 석탄의 양을 보면 금방 머리에 들어오실 거예요. 네. 약
하루에 1만 7천 톤 정도의 석탄을 떼서 전력을 생산하게 됩니다. 1만 7천 톤도요. 사실은 이게 확 와닿지 않거든요. 그렇죠. 뭐 15톤으로 5천여 대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그렇죠. 석탄을 실어 날라야 된다. 네, 그런데 이제 해상에서 바다에서 들어온 이제 배에서 실어서 컨베이어 벨트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죠, 사실. 어떻게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데 실질적으로 발전소가 가동되면 하루에 이제 1만 7천 톤의 석탄들이 태워지고 거기서 발생되는 열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전기를 만드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서 부생되는 이제 연소가스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미세먼지, 해양 오염을 발생시키는 이제 온배수 문제가 있는 거고 거기 또한 이제 가동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해양 부두 항만공사로 인한 또 해안 침식들에 대한 문제들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이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시대적 추세에 거스르는 이 석탄 화력 발전을 계속해서 가동을 하려고 하는 이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시민분들께서 궁금해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미 뭐 건설을 시작을 했으니까 이걸 어떻게 폐쇄하느냐 등등부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일단은 우리나라 전력시장 구조가 석탄 발전소, 이런 대규모 발전소가 장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밖에 없는, 장기적으로 수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전력 시장이 만들어져 있어서 이제 민간 기업이 또 이제 석탄 발전소를 짓기 시작했어 가지고 요 석탄 발전소를 이제 끝까지 다 지어서 이 장기적으로 수익을 내겠다라는 이제 확고한 그런 사업 의지 때문에 계속 강행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살펴보면은 실제로 이제 그 총액 원가 보전 방식이라 그래서 민자 발전이 들어와서 하게 되면 원가가 얼마가 손해가 나든 30년 동안 그와 관련된 것을 정부가 이제 보장을 해주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있어서 발전에 있어서 손실이 나더라도 회사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국가로부터 보존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나중에 전기료에 엄쳐지든 어떻게 되든 그것과 상관없이 회사 입장에서는 계속 유지가 되고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건설 과정에 또 같은 계열의 회사가 들어와서 건설 과정에서 이윤을 가져가고 그다음에 끝나고 난 후에 30년 동안 이윤이 보장되고 하는 이런 전력 시장의 현재 구조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사실상 이렇게 강행하는 것을 갖다 막을 수 있는 방식이 지금 없었던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이게 사업 허가를 내주고 사업에 착수했다 하더라도 이거를 중단시킬 만한 제도적 장치가 없다. 반면에 오히려 이 사업을 계속 운영을 하게 되면 민간 사업자에 대해서는 3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정부에서 수익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중단할 이유에 대해서는 느낄 수가 없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요. 자, 수익을 보장을 해 줍니다. 일단 민자가 투자가 됐어요. 근데 수익까지 보장을 해 줍니다. 그러면 이거를 중단을 시키고 나서 30년간 수익 보장할 돈으로 이 매몰 처리를 하면 이거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반론도 충분히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재인 정부 시기에 그와 관련해서 에너지 전환 지원법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에서 이제 국회에 이제 제출이 되고 국회에서 논의 과정이 있었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매몰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제 채택을 하고 논의를 하자라고 해서 테이블에 올라갔는데 사실상 논의가 지금 중단돼 있는 거고 이와 관련 이게 이제 논의가 중단되니까 이제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탈석탄 관련되는 논의를 다시 하자라고 하는 국민청원이 진행이 됐고 5만 명의 국민청원에 의해서 지금 이제 논의를 하는 구조가 새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관련법들이 제출됐음에도 불구하고 논의하지 않은 것이 상당히 아쉬운 그런 부분이죠. 그 지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동해삼척
태백정선 지역구 이제 이철규 국회의원이 산업자원부 간사인 거죠. 예. 그러니까 에너지지원법이라든지 정의당이 제출한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법이라든지 이런 법들이 이제 산업 이 간사 사이에서 합의가 되지 못하고 법 자체가 이제 심의를 하지 않는 결과여서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렇죠. 이미 제출된 법안은. 논의 자체가 안 되는. 논의 자체를 하지 않고 있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한번 살펴보죠. 17개 광역 시도별 전기 소비량을 이 비교한 자료를 보니까요. 강원도 지역의 전기 소비량이 얼마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소비가 덜 되는 지역인데 이 대규모 화력발전소는 왜 신설하는 것이냐? 이런 이제 논리적인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 석탄 발전소가 있는 지역이랑 그다음에 건설되고 있는 지역들을 보면은 수도권보다는 이제 충남이라든가 네. 경남 쪽의 아래쪽이라든가 강원 지역에 있습니다. 이제 충남도에서도 수도권에 전기를 보내는데 충남도에 이미 너무 많이 건설되어 있고 예. 가동되어 있어서 피해를 많이 받고 이제 나머지 석탄 발전소들을 강원도 쪽으로 이제 지으면서 이 강원도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예.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서 이제 강원도에 짓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생산량이 대략 한 103에서 117만 메가와트 정도의 월강. 그래서 그게 13에서 한 16% 정도 이쪽에 사용되고 나머지는 외지로 나가는데요. 중앙 집중식 전기 에너지 공급 방식을 취하고 있는 거죠. 예. 모든 전기를 중앙에서 통제하고 요금도 통제하고 공급 방식도 통제하고 발전소 위치도 통제하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 수많은 유권자가 있는 수도권 중심의 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니냐. 자치의 문제에 있어서 이제 예. 영역을 좀 확장을 해서 어느 한 부분에서 이익을 보는 대신 어느 한 부분에서는 미세먼지와 중금속을 감수해야 되는 이런 불균형과 관련된 부분은 해소가 될 수 있다. 거기에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우리 강원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강릉 삼척에서 전기를 만들어내는데 오염물질은 이 지역에 남고 전기는 수도권으로 다 간다. 이렇게 봤을 때 발전소가 지어지는 지방자치단체 또 발전소 인근의 주민분들 불편한 심정을 감추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척에 짓고 있는 석탄 화력발전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총 건설 비용의 한 10% 정도를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업체, 지역 물품을 좀 사용하자. Like a criminal undercover, don't pop like trouble, breaking into your heart like that. 그래, 우리는 여기 BTS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왔는데 와서 여기가 아닌 줄 알았어요. 저 밑에인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여기가 너무 경관이 안 좋아요. Making you sweat like that. Break it down. Ooh, when I look in We are Army from Thailand. BTS shooting battle here. We drive from Seoul to here. Construction is effect of development. We need to keep the place like a natural. 실제로 공사가 끝나고 발전소가 운영될 때는 BTS 조형물 뒤에 아마 석탄을 실은 배들이 좀 큰 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만 남지 않을까. 이렇게 시내 한 군데다가 짓는 이상한 발전소는 대한민국에 이것밖에 없어요. 25톤 트럭으로 680대를 갖다가 하루에 태워. 진짜 1톤만 집어넣으면요. 아니 자기 고향 사람들이 자기 고향을 갖다가 안 지켜.
시청이 발전소 주변 지역에 들어간 거는 이 삼척 석탄 화력이 유일해요. 저 굴뚝에서 조금 내려와서 보이는 저 시설이 바로 산표 시멘트예요. 저 산표 시멘트에서 어마어마하게 분진이 나오는데 그 오염물질, 1급 발암물질을 이 사는 주민들이 고스란히 지금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 지역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북쪽에 GS 화력이라고 있어요. 2017년, 18년 이제 준공돼서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거기서 여기가 5km가 안 돼요. 이 여기 시내가 저 여고인 데까지 다 이미 5km 내에 들어서 발전소 주변 지역이에요. 이중으로다가 이미 여기는 오염원에 둘러싸여 있는 지역입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게 좋은 마을이고 해변 명사심리 해수욕장도 있는데 이거를 보상을 받으려니 내 땅을 팔아먹고 삼척을 팔아먹는 것 같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석탄발전소에 필요한 석탄을 실어나를 하역시설을 만들기 위한 작업입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공사가 시작되면서 해안 침식이 가속화되며 모래가 급격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네, 발전소 건설과 관련해가지고요. 지금 삼척 지역 주민분들의 말씀들을 들어봤고요. 건설 초반부터 이 해안 침식의 문제, 이게 자주 문제거리로 등장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아서 공사를 중단한 바도 있었죠. 예, 2020년 10월 24일 국정감사에서 해안 침식의 문제를 이제 얘기를 했고, 직접 이제 양해원영 국회의원하고 강은미 국회의원이 맹방 해변을 직접 방문해서 국감장에서 이제 공사 중지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공사는 산업부의 인허가를 취득했지만 그 해안 침식에 관한 문제는 환경부 국감에서 이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고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이제 공사 보완 조치를 하라. 사실은 공사 중지라기보다는 공사를 보완하라 이런 식의 이제 명령이었어요. 양빈모래 이제 해라. 그다음에 준솔도 적시장 만들어라. 그다음에 침식 저감 대책을 만들어서 재공사를 하라. 이렇게 세 가지 지점에 대해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었는데. 그게 환경부 조성을 받아야 된다. 아직 본공사는 시작도 안 했는데 저 정도 해안 침식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 상황으로 바뀔지, 그러니까 환경영향 평가가 제대로 진행이 된 건지 이런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침식 저감 대책이라고 만들어둔 돌제 이안제라고 하는 인공 구조물들이 이미 모래 위에다가 공사를 하다 보니까 침하돼가지고 한 지상에서 한 1m 이상 심화됐어요. 지금. 가라앉았다는 예, 말씀이죠? 그렇죠. 가라앉아 버렸죠. 예. 맹방의 어른들 얘기를 들어보면 맹방은 아무리 파도 모래밖에 없다고 해요.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사상누각이라고. 이게 이제 포스코가 얘기한 대로 뭐 여기를 뭐 치유 중이라고 얘기하면 이게 치유의 모습입니까 사실은. 치유가 아니고 죽이고 있는 거죠 사실은. 알겠습니다. 자, 뭐 석탄 화력발전소 짓는데 그 부대 시설 때문에 우리가 늘 보아왔던 해안선의 모습조차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하나 확인해 봤고요. 또 석탄 화력발전소를 지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우려되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미세먼지와 같은 오염원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발전소 측에서는요, 이런 우려에 대해서 초미세먼지를 신기술을 개발해서 3분의 1로 줄였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강릉하고 삼척에서 이 새로 건설되고 있는 발전기가 제대로 작동을 하게 된다면 예측컨대 지금 회사 측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감소될 거라고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의 우려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이게 석탄을 연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줄인다고 해도 오염물질이 안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이제 저감시키겠다 해도 네,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것들이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환경 설비를 달아서 환경 설비에서 3가지 물질을 이제 좀 걸러서 내보냅니다. 네. 첫 번째로 황산화물, 그리고 질소산화물, 그리고 먼지 이렇게 3가지를 걸러서 내보내는데 이제 삼척 블루파워랑 강릉 에코파워가 연간 몇 톤씩 내보낼지 한번 예측을 해봤는데요. 네. 이제 삼척 블루파워는 황산화물이 연간 2,830톤, 그리고 질소산화물은 2,406톤. 그리고 먼지는 494톤이 배출될 것으로 예상이 되었었고 예. 강릉 에코파워 같은 경우는 황산화물이 2,778톤 그리고 질소산화물이 2,242톤 그리고 먼지는 508톤이 배출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게 이제 황산화물이랑 질소산화물은 PM2.5라고 하는 초미세먼지를 만드는 배출물입니다. 그러니까 황산화물이랑 질소산화물이 각각 2,000톤 이상씩 계속 배출이 되는 거죠, 매년. 연간 배출이죠? 네, 연간. 네. 그러면 뭐 하루 배출 정도면 얼마나 될까요? 그림자보다는 5톤 정도 나오네요. 5톤. 네. 그게 이제 2곳에 있는 석탄 화력 발전소가 가동하기 시작하면 매일 하루에 5톤 이상의 초미세먼지가 강릉과 삼척에서 만들어져서 우리 공중을 떠다니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걸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뭐 삼척의 석탄 화력 발전소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짚어봤다면 이번에는 강릉 석탄 화력 발전소와 관련된 문제도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앞서 보신 것처럼 삼척 지역의 해안 침식 문제를 살펴봤었는데 강릉 지역에서도 이 발전소 건설하는 인근 주변에 해안 침식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준비된 VCR로 확인하고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기간 중에 기여효과는 한 1조 4천억이 좀 넘는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기간이 30년을 보고 있는데요. 기여효과는 2조 한 1,300억.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발전소 건설로 해서 전체 지역 경제 기여효과는 3조 한 6천억 조금 못 되는 걸로. 여기 주민이시면 제가 여쭤보고 싶네요. 바다에다가 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는 그런 현상이 없었어요. 배 선착장을 만들기 위해서 구조물을 만든 이후에 눈으로 짧은 시간에 급격히 표가 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마음이 좋지는 않으시겠어요? 물론 그렇죠. 각 주민으로서 저 발전소가 우리를 위해서 짓는 것도 아니고 발전을 해서 다 서울로 대도시로 가는 그런 전기인데 우리 환경을 훼손하고 마을 주민의 여러 가지 피해를 유발시키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으로서 기분은 좋지 않죠. 소상공인들, 돈이 없는 영세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죽을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지금 1년에 한 3천만 이상씩 매출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 입구, 그다음에 저희 집 주차장에 식당 주차장에 무단 주차차가 100대는 아마 넘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분들하고는 이제 좋게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인부들이 막 욕하고 가는 것도 있고. 일일 평균 뭐
3,000명에서 5,000명 온다고 그러는데 한 90%는 도시락 배달로 다 하고요. 지금 뭐 계속적으로 적자가 있어서 은행에 대출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검정색 연기가 나올 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이제 장사를 해야 되는데 손님들이 과연 올까? 누가 좋은 고기 마시러 오지 저런 매운 마시러 오겠냐 이런 분들도 있고. 시험 가동한 현재도 야간에는 소음이 공장 가동을 한 소음으로서 밤에 잠잘 때 상당히 피해를 입고 있어요. 지금 여기 준비된 자료를 하나 보실까요? 여기 이 자료를 보면요. 삼척 블루파워, 강릉 에코파워, GS 동해전력 이렇게 세 군데의 각각의 이 굴뚝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강릉이 제일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굴뚝이 낮은 거와 또 이게 관련된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예, 예. 의원님? 예. 나보다시피 강릉의 코파워의 굴뚝의 높이는 102m입니다. 삼척의 경우는 250m고 동해의 경우조차도 저희들의 한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150m를 가고 있거든요. 예. 근본적인 원인은 환경영향평가서에도 나오고 주민들의 간담회에서도 나왔지만은 군사지역 강릉 공군 비행장이 위치해 있는 작전구역이기 때문에 고도 제한에 문제가 있어서 102m밖에 못 올라가는 그런 문제가 있죠. 이 문제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들이 지역 주민의 인근에 있는 반경 최소한의 5km 있는 주민들한테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굴뚝이 높으면 높을수록 주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조금은 줄어들 수가 있는데 이게 굴뚝 높이가 낮아지면 그 영향이 더 커진다는 그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저기압이라든가 이런 날이 되면은 이제 가라앉게 되는 거죠. 우로 올라가지 못하고 기압의 영향이라든가 해류의 바람의 영향에 따라서 주변 지역에 퍼져가는 가라앉을 확률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나오는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이 일반 공기보다는 조금 더 무거운 것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가라앉는데 그 가라앉는 것이 바람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멀리 가서 이렇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근방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굴뚝이 낮으면, 낮으면 떨어지는 그런 확률이 우리 뭐 일반 집에 있는 조그만 굴뚝에서도 보듯이 똑같은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이제 에코파워 측에서는 나가는 그 속도를 높여서 그 높이를 상세해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사회자님이 처음에 이야기하실 때도 얘기했지만은 얼마 전에도 그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그 인근에 계신 분들이 아주 호미백산하고 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듯이 한 번만 이제 문제가 되거나 그렇게 되면은 그 주변 인근에 바로 영향이 갈 수 있어서 저 연도의 높이에 있어서 차이는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좀 주시를 하고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예. 그러면 굴뚝 높이가 낮다 보니까 주민 피해가 우려된다라는 지적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회사 측에서는 이 속도를 높여서 배출하면 그 피해를 조금이나마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이제 답변을 했다는 거잖아요. 예,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거 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답변에 대해서 하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굴뚝 높이와는 좀 별개죠. 사실 굴뚝이 높다고 해서 먼지가 적게 미세먼지나 공해 물질 덜 배출되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확산의 문제에 있어서 광범위한 확산, 이제 굴뚝이 높이가 높으면 어쨌든 높은 곳에서 비산먼지나 미세먼지가 확산되니까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거고 사실은 굴뚝이 낮으면 집중적이겠죠. 보다 발전소 인근 지역의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고 사측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동해안 지방은 양안 지풍 영향으로 어쨌든 바다 쪽으로 바람이 불어서 피해가 덜할 거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사실은 아까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루에 5만 톤 이상의 5톤 이상의
비산먼지, 공해물질이 배출되는 것이 줄어지지 않는 한, 뭐 굴뚝의 높이와 사실은 관계는 별로 없다고 보는데, 아까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어요. 굴뚝이 사실은 뭐 공사비라든지 그런 걸로 볼 때는 굴뚝이 낮은 게 낫겠지만, 공해 물질이 더 나온다 덜 나온다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죠, 사실. 아니, 제가 여쭤본 건 그게 아니고 그런 우려에 대한 사측의 답변, 속도를 높이면 그 굴뚝의 높이가 낮아서 발전소 인근 주민한테 더 많은 피해가 가는 것을 속도를 높여서 배출을 하면 이게 완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측의 그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를 여쭤봤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궤변이잖아요. 공해 물질은 어차피 하루에 떼는 석탄량에 따라서 똑같을 텐데 굴뚝이 높다고 해서 공해 물질 덜 나오고 사실은 그런 알겠습니다. 문제죠. 일단은 뭐 굴뚝 높이의 차이는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 낮음으로 인해서 높을 때하고 차이점은 이게 넓은 지역에 퍼져 나가냐 아니면 그 굴뚝 주변에 있는 발전소 인근 지역에 그 오염물질들이 더 많이 쌓이게 되느냐, 이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게 본격적인 상업 가동을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은 시험 운전 중인데도요, 이로 인해서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 많다라는 얘기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생생한 주민들의 목소리 한번 준비된 VCR로 보고 가시겠습니다. VCR 보시죠. 마을 사람들이 좀 금전적인 관련해가지고 좀 많이 사이도 안 좋아지고. 주민들의 주장에 따르면 2014년부터 최근까지 시행사와 시공사로부터 대체기가 수억 원의 마을 발전 기금을 받았는데 대부분이 대체기의 4인 가족을 따지면 1인당 사실은 7년 동안 입은 피해에 대해서만 1인당 150만 원 피해 보상을 받은 거예요. 우리 인전마을 다른 4개 마을은 그보다 더 적은 금액 몇백만 원씩 받은 거예요. 그렇게 적은 금액으로 앞으로도 또 있게 될 피해에 대해서 충분한 게 아주 너무 미미하다는 거죠.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몇백만 원이 지금까지 7년 동안 공사로 인한 피해 보상금인지 향후 30년간 가동되는 데까지 포함된 금액인지 이것조차도 해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지원금 지금 하나도 쓰지 못하고 그냥 있는 상태인데 이제 그런 일이 벌어져서 지금 집행을 하나도 못하고 있고, 조사를 받고 나면 모든 게 명쾌하게 나올 겁니다. 나오고 저희들이 뭐 어떻게 여기서 그 지원금 받아 막 이렇게 함부로 사용을 하고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게 정말 최소화시킬 수 있고 주민 피해를 이런 데 신경을 써야지. 지금 이게 뭐 정말 이 돈 지원 받은 것 같고 뭐 이게 참 의혹제기하고 우리 뭐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또 얘기를 하니까 뭐 일일이 또 하나하나 가서 또 해명을 할 수가 없고, 그런 분들은 대책 임원들이 마을에 가서 마을 임원들은 내 임원들이 주민들하고 이제 이렇게 소통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을 모시고 이렇게 요양원을 하는데 가족들이나 어르신들이 발전소가 들어오면서 주변 환경이 이렇다 보니까 안 오시는 거죠. 도저히 운영을 못 하겠으니까 내가 자질해서 그냥 폐업을 했죠. 정말 좀 속상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누가 뭐 책임질 사람이 피해가 많아요. 공해도 많고 지금 뭐 농작물 가에다 조금 심어놨는데 지나가시는 저 길 있으면 그 화력 사람도 보시면 좋겠는데 그냥 농작물이 그냥 먼지가 묻어가지고 그냥 벌게요. 이파리가 제대로 이제 생육을 못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이래 보면 이 동네 진짜 이 돌아가는 게 처음부터 뭐 형편없이 이렇게 돌아간다고. 바깥으로 돌아가는 사람, 안으로 돌아가는 사람 이런 식으로 양분이 돼 있다고. 동네가 이 발전소로 인해서 우리 동네가 진짜 큰 피해를, 사람도 가다지고
화력발전소 어디도 마찬가지일 거야. 그 허벌판에 갖다가 화력발전소를 만들지 이 인근 지역에다가 이렇게 하면 없어. 이런 데가 없어. 이 동네 이사를 가야지. 방법이 딱 그거야. 내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해야지. 우린 여긴 못 산다. 떠나야 된다. 철거 지역이다. 네, 방금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확인하신 그 지역의 마을을 이렇게 판넬로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발전소 지역이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 마을은 바로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을이 있습니다. 다른 사진으로 한번 다시 확인해 볼까요? 자, 이 준비된 화면을 보시면요. 이 발전소하고 마을하고의 길 하나 사이를 두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김 의원님, 이 아까 저 VCR을 보다 보니까 주민 인터뷰 중에 주민들 간에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라는 그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 설명을 해 주시죠. 이제 지역마다 그 이주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이제 강동 같은 이제 아닌 그 지역의 대책위도 여러 군데가 있고, 또 바다와 관련된 부분에서 대책위가 또 따로 있고, 그들 간에 있어서의 갈등도 또 있고, 그리고 뭐 바다의 피해와 관련한 부분에서 이걸 이제 강릉시 전체로 해가지고서 정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문지는 또 피해 보상 지역에서 또 빠지고, 그렇게 되면서 주민들 간에 갈등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까 나왔던 거에서 보시게 되겠지만은 가장 100m, 150m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도로 하나를 넘어서 있는 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소음과 그 다음에 건강 이런 것들이 유지될 수 있는 방식으로 삶이 보장이 되면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이주를 이제 요구를 하고 있고, 그것은 회사에서 이주와 관련된 부분은 협의가 안 되고 있고, 그리고 피해 보상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뭐 기본적으로 삶을 유지할 수 없는, 떠나서는 삶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비용으로 요구를 하고 있어서 지역 주민에 있어서의 보상을 받는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도 있고, 또 아예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의 갈등이 서로 중첩되면서 서로 이해관계들이 계속해서 얽히고 설키고 있는 그런 부분이 지금 이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에서의 보상 관련에 있어서의 갈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갈등이 뭐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또 해결의 실마리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갈등과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이 중단되고 그래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하고 바라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가동 중단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우리 김 의원님. 뭐 이번 달 말에 시험 가동을 이미 시작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뭐 단기간 안에 가동 중단을 하거나 건설 중단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겠죠. 네. 그렇지만은 장기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실제로 피해와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해서 가동되면서부터 시작이 될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규모로 발생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지역에서 이와 관련된 문제들을 계속해서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지역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그와 관련된 책임 있는 논의 구조를 만들어서 한다 그러면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미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대세적인 합의 사항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가동 중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그것의 근본적인 거는 탈석탄과 관련된 국회의 논의, 법적 뒷받침과 지역 안에서의 강릉시 자치단체를 비롯한 강릉시 의회, 그다음에 국회의원 이런 분들이 책임지고 이 논의를 시작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계속 회피해가지고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계속 가동이 되면 될수록 지역 주민의 어려움이 가중이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빠른 시간 안에 논의 구조를 만들어가고 공론화 과정을 시작하자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주장이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가동 중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게 가동된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가동되면서부터 주민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 현실화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건설했고 가동됐으니까 우리가 잊어야 될 이슈가 아니고요. 지금부터 이 가동으로 인한 피해의 발생이 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조기에 폐쇄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논의를 계속적으로 이어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정치권의 움직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김 위원님의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삼척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미 이제 82% 정도의 공정률을 가지고 있는데 공사 중단은 이제 탈석탄법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역시 이제 우려가 있는 지점이고요. 일단 이제 포스코 블루파워가 가동을 시작하게 되면 아마 포스코는 이런 핑계를 댈 거라고 저는 그런 추측을 합니다. 그게 가장 우려스러운 지점인데 노후 발전부터 끄고 신규 발전이니까 계속 가동해야 된다는 논리를 펼 가능성이 가장 클 것 같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소세라든지 국경세라든지 또 수많은 이제 회사채 발행이 어려워서 지금 어려움을 자금난을 굉장히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이 발전소 공사를 강행하는 이유는 결국 회사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민간 회사는 손해가 나면 안 해요. 근데 네. 손해가 나지 않는 사업이라는 걸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국가가 허가를 냈으니 국가가 책임져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에너지 전환법이라든지 탈석탄법에서 이제 그런 매몰 비용들을 어떻게 하면 지급하고 발전소도 손해를 가지 않는 방향들로 갈 것인가. 또한 이제 이게 발전소가 가동하게 되면 발전소를 끄는 문제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발전소에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네. 되잖아요. 지역에 지역 주민들의 피해도 발생하지만 노동자들에도 일자리라는 문제가 또 발생해서 이 문제까지 광범위한 논의들을 지금 당장 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아까 김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국회나 정치권에서 지역의 일자리, 지역 발전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논의들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 지점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당장 탈석탄에 관한 논의들, 탈석탄 발전소가 어쨌든 30년이 됐든 기후위기와 탄소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기 폐쇄가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논의하지 않으면 그 발전소를 끄게 당시에 논의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지점들이 많이 있을 거다 해서 지금 당장 이런 석탄 발전소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지자체도 논의하고 시민단체도 논의해서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이제 우리 배여진 캠페이너님께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어쨌든 간에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 지난 정부도 탄소 중립 선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요, 아이러니하게도 석탄 화력 발전소가 만들어지고 가동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전 세계적인 흐름에 이게 맞는 건지 평가와 또 평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당연히 전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석탄화력 발전소를 건설한다는 것 자체가 석탄을 태우면서 온실가스를 배출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네.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겠다라는 의지가 안 보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는 했지만 이걸 어떻게 어떤 과정을 가지고 누구와 논의를 하면서 어떤 돈을 들여서 이렇게 달성을 하겠다라는 것은 이제 발표가 되질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더 자세한 정책이 나와야 뒷받침되고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지 않고 그리고 탈석탄도 이제 그러니까 탄소 중립에 따른 탈석탄 정책도 이렇게 같이 따라 나와야 하는데 이 탈석탄 로드맵 역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이 탈석탄을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것조차도 나오지 않았고 해서 이제 아까 이제 김중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 이 석탄 발전소가 폐쇄됨에 따라서 이제 같이 따라오는 사회 문제, 지역 사회의 문제와 이제 노동자의 일자리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제 고민도 지금부터 좀 시작을 하면서 그러니까 종합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2050년 이제 탄소 중립이 선언됐잖아요. 강원도 같은 경우는 2040년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습니다. 강릉도 올해 초에 거기에 발맞추어서 강릉의 경제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부분에서의 구체적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그 준비를 조금씩 하되 속도를 빨리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 할 것입니다. 예. 긴 시간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이 시작되고 또 가동을 앞둔 상황에서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이게 가동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무슨 일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가에 관한 논의까지 해봤습니다. 긴 시간 토론에 참여해 주신 세 분 패널 분께 감사드리고요. 올해 여름 전 세계적으로 온 지구가 폭염과 그다음에 대형 산불, 그다음에 폭우 등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부 다 그 원인을 한 가지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온난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후온난화는요, 지금 보신 것처럼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 탄소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기후위기를 얘기하면서 석탄발전소를 건립한다.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더군다나 이 석탄화력발전소가 지어지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면서 사실 그 이익은 전부 다 대도시 주민들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석탄화력발전소의 문제를 이미 공장이 가동됐으니까 끝났다라고 접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던져봐야 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